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정 선윤정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요. 대표님께 힘이 되는 기초 노무 규정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인 사업장의 규모별로 도대체 어떤 것들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실질적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꼭 이거 정도는 확인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에 대한 핵심을 좀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선윤정 노무사고요. 지금 이제 노무법인 선정 서현인사 노무컨설팅의 대표 노무사로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인가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업장 규모별로 도대체 어떻게 인사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사업장 규모라는 것을 아시려면요, 도대체 우리가 몇 명인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 보니까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봤더니 20명이 등재되어 있어 라고 하면 우리 사업장의 법률적 판단의 기본이 되는 상시 근로자가 20명일까요? 라고 했을 때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집 앞에 있었어요. 그 카페는요,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갔을 때도 직원이 2명 있고요. 중간에 오후에 늦은마키 가도 항상 2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감할 때 10시쯤 가서 봐도 그 카페 직원은 2명이 있어요. 물론 그 2명은 항상 달랐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항상 있는 사람들이 2명이었는데 그럼 2명 아닌가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라는 거는요, 우리 사업장에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일하는 사람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행정해석에서는 갑론을박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할 거냐 했을 때, 우리 사업장에 월요일 날에 총 나오는 사람 수, 화요일 날에 총 나오는 사람 수 해갖고 요일별로 나오는 사람 수를 쭉 다 더하고 그거를 총 가동일로 나누게 됐을 때 상시 근로자 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서 예시로 들어드린 아침에 갔더니 2명, 점심에 갔더니 2명, 저녁에 갔더니 2명이 있었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요? 이 2명이 다 달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6명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카페를 갔더니요, 월수금에 나오는 사람이랑 화목토에 나오는 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하루에 나오는 수니까 똑같이 한 명 한 명이면은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 나오는 사람의 수의 평균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편안하실 거고요. 여기 이제 7일 동안의 연인원 이렇게 막 용어들이 막 가동일수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하루 나오는 사람 수의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산정된 근로자 수 기준으로 도대체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이것만 준비하면 다 준비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언제 고민이 시작되느냐, 사업이 시작되고서 우리 사업장은 처음에 근로자가 없을 수 있어요. 대표자는 근로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대표자를 빼고 근로자가 한 명도 없으면은 우리는 사업장이 아직 근로자가 없는 곳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첫 번째 근로자를 우리가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시작하고요, 첫 번째 근로자가 나오게 되면요, 이때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명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되고요. 그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를 교부해줘야 되고요. 우리 사업장이 이제 근로자가 생겼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장이 되었어 라는 사업장 성립신고서라는 것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단 한 명의 근로자가 생기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가 한 명 되었을 때부터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시점에 고민은 언제부터 하시냐. 근로자가 4명에서 5명으로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흔히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명에서 5명으로 넘어가게 될 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은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법령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법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님들 인건비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드리면요. 5인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는 법은요. 대표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 0.5배 가산 수당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고요. 우리 법적으로 휴업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업장 귀책으로 해서 못 나오게 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는 휴업 수당이라고 해서 임금의 70%를 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휴업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해고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도 자유로운데요.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30일 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되는 해고 예고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 밖에 연차 휴가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4인과 5인의 인건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인 이상이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기점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하실 게 이제 10인이에요. 10인부터는요, 우리가 취업 규칙이라는 거를 작성하시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제 의견 청취도 하시고, 노동부에 신고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은 30인입니다. 30인이 넘어가게 되면은 노사협의회라는 거를 이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설립하시고, 규약도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50인, 100인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는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근로자 수에 따라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를 고민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근로자 생겼을 때 5명이 될 때, 10명이 될 때, 30인이 될 때가 되기 전에 한 번씩은 꼭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적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사업장에 원래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적용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법 기준은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더 주겠다라고 해버리면 걔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서도 인건비 관련되는 거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가산이 돼서 지급되는 가산수당, 일을 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든지에 대한 해고에 대한 제약, 연차 유급 휴가, 연장 근로시간 1주 12시간 제약에 대한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물론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은 정말 제가 최소한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 이게 좀 이게 직접 제가 봐드리는 게 아니면 전체 다 꼼꼼하게 봐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웬만한 사업장들보다는 잘 체크하실 수 있게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 체크 포인트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강의 보시고 우리 사업장에 대한 것도 궁금하신 부분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기타 관련해 갖고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여기 있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